제2장 치하포의 복수. 창암이 18살이 되던 1894년은 나라 안이 매우 시끄러웠다. 창암이 태어난 해인 1876년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강화도 조약을 제멋대로 맺고 나랏일에 간섭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청나라와 러시아까지도 세력을 뻗쳐왔다. 밖으로는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쏟아져 들어와 신분제가 흔들렸고, 안으로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타락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느라 나라를 돌보지 않은 탓이었다. 벼슬아치와 양반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이윽고 동학농민운동으로 폭발하고야 말았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없고 평등하다.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나라를 지킨다. 이것이 동학의 교리였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고 노력하던 중에 알게 된 동학운동은 단번에 창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창암은 동학 접주가 되어 이름도 창수로 바꾸었다. 김창수가 접주로 있는 해주의 팔봉 도소에는 수백 명의 동학 교도들이 모였는데 총을 가진 사냥꾼들이 많았다. 이들은 동학을 탄압하는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싸움을 벌였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벼슬아치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해주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쪽 지방에서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날 때쯤 김창수의 팔봉도소도 세력이 약해졌다. 게다가 평소에 김창수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접주 이동엽 일당에게 기습을 받고 완전히 패함으로써 접주의 생활도 끝나버렸다. 그 뒤 김창수는 몽금포 부근에서 숨어 지내다가 해가 바뀌자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으로 진사 안태훈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안태훈은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선비로 지략까지 뛰어나다는 소문이 그 근방에 자자했다. 그는 당시 청계동에서 의려소라는 군대 조직을 만들어 황해도 감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학군을 토벌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학 접주인 김창수가 적과 같은 안태훈을 찾아가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김창수가 접주로서 팔봉도소를 이끌고 있을 때 하루는 안태훈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낸 적이 있었다. 우리를 염탐하려고 온 게 아니요? 김창수의 물음에 밀사는 펄쩍 뛰었다. 맹세코 그렇지 않소. 안지사께서는 당신을 아끼고 있소. 당신이 의기가 뛰어난 젊은이임을 알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요? 큰 인재를 알아보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려는 거요. 당신이 먼저 의려소를 공격하는 일이 없는 한 안지사께서도 팔봉도소를 치지 않겠다고 하셨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소. 와우. 김창수는 깊이 생각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 사방이 험한 산들로 둘러싸인 청계동은 집이 40~50호나 되는 마을이었다. 이윽고 김창수는 의료소의 파수병에게 안내되어 안태훈의 집에 이르렀다. 잘 오셨소. 이동엽에게 패한 후 간 곳을 몰라서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주니 반갑소이다. 역시 소문대로 너그럽고 덕망이 넘치는 인상이었다. 안태훈은 즉시 사람들을 텄골로 보내 김창수의 부모를 모셔오도록 했다. 그러고는 집까지 한 채 마련하여 부모를 모시고 살도록 해주었다. 김창수가 안지사의 맏아들 중근을 만난 것도 이때였는데 당시 15살인 안중근은 특히 사냥을 즐겨하여 어떤 날은 노루를 몇 마리씩이나 잡아오기도 했다. 그 총솜씨가 뒷날 우리나라의 일본 식민지화를 주도했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일에 쓰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김창수는 안지사의 사랑에서 고능선이라는
유명한 유학자를 만났다. 고능선은 첫눈에 김창수의 비범한 의기와 기상을 꿰뚫어 보았다. 하루는 고능선이 말했다. 창수 자네, 내 집에도 놀러 오게나.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던 분이라서 김창수는 매우 기뻤다. 이날부터 김창수는 고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마음을 닦았다. 그토록 원하던 높은 스승의 가르침이었기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이때 고능선이 즐겨 읊던 글귀 하나가 김창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름은 재주라 할 게 없고 낭떠러지에 매달린 손을 탁 놓아버리는 게 대장분이라. 이는 판단을 한 후에 행동에 옮길 때에는 결단력 있게 행하라는 가르침이었다. 고능선의 사랑에 드나든 지 몇 달이 되었다. 하루는 밤이 깊어 단둘이 앉아 있는데 고 선생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망하네. 그것도 더럽게 망할 것세. 김창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선생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럽게 망할 거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외놈들의 세력이 조정에 뿌리를 내려 대신들을 제 놈들 뜻대로 주무르니 이게 어디 온전한 나라인가? 임금과 백성이 일치 단결하여 싸우다가 전멸하여 나라를 잃는 것은 장렬한 망국이지만 신하와 백성이 적에 꽤 넘어가 아부하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건 비굴하고 더럽게 망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렇다면 나라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이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끝까지 안간힘을 써보는 게 백성의 도리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 압록강을 건너보지 않겠나? 그것은 청나라에 가보라는 뜻이었다. 청나라는 얼마 전 일본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복수를 계획할 것이고 청나라 사람을 사귀어 두면 나중에 일본을 막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말이었다. 선생님, 내일이라도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김창수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1895년 고능선의 말을 듣고 청나라로 향하던 김창수는 먼저 만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김희연이 의병을 거느리고 일본군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창수가 합세한 김희연의 의병 부대는 일본군을 공격하다가 패배하고 김창수는 다시 청계동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즈음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죽이고 위협을 느낀 고종이 궁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라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감을 느낀 김창수는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김창수가 황해도 안악의 치하포라는 포구에 다다랐을 때는 거의 한밤중이었다. 나루터 주막에 들어 골아떨어진 김창수는 첫 새벽에 잠이 깼다. 일찍 길 떠나려는 손님들이 벌써 아침을 먹느라고 시끌벅적하였다. 그런데 수상한 한 사람이 김창수의 눈에 띄었다. 같은 방에 있던 손님 중에 하나였는데 두루마기 차림에 한국말로 옆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머리도 상투가 아닌 단발이었고 황해도 장현에 산다는데 말씨는 서울 말씨였다. 유심히 살피던 김창수는 두루마기 자락 밑으로 칼집 끝을 언뜻 보았다. 그것은 일본도의 칼집이었다. 칼을 숨겨차고 다니는 외놈이라.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자 피가 끓어올랐다. 혹시 저놈이 국모를 시해한?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김창수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일본인 하나를 죽이는 일이 나라의 치욕을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 될 것 같았다.
막상 그자를 해치우려고 작정하자 여러 가지로 망설여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때 어둠 속의 불빛처럼 한 글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청계동에 있을 때 고능선 선생이 가슴에 새겨준 것이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게 대장분이야. 김창수의 가슴속은 소나기가 지나간 뒤처럼 맑아졌다. 김창수는 앞에 놓인 밥그릇을 서너 숟가락에 비워버리고는 크게 소리쳐 주인을 불렀다. 주인장, 오늘 산길 700리를 가야 하니 밥 7그릇을 더 갖다 주시오. 주막 주인이 와서 김창수를 보더니 혀를 찼다. 에이구, 젊은 사람이 안 됐구먼. 나라가 어지러우니 저런 미친 사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 이윽고 밥을 다 먹은 일본인이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김창수는 벌떡 일어나서 천둥치듯 고함을 내질렀다. 너 이놈! 소리와 동시에 김창수의 발이 일본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일본인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일본인이 칼을 뽑아 들고 대항하려다가 김창수의 발길에 채여 칼을 놓치고 말았다. 이어 김창수의 손에 잡힌 일본도가 여러 번 바람을 일으키더니 일본인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주막 주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밥상을 올리며 말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아까는 눈이 있어도 눈알이 없어서 미처 못 알아배웠습니다. 김창수는 엎드린 사람들을 모두 일어나 앉게 한 다음 밥상을 끌어당겼다. 오늘 원수의 피를 실컷 보았더니 배가 부르구나. 외놈이 가졌던 돈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체는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되게 하라. 그런 다음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였다.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외놈을 죽였노라. 해주 백운방 텄골에 사는 김창수. 김창수는 직접 쓴 글씨가 잘 보이도록 벽에 붙이고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떠난 뒤 즉시에 이 사건을 안악 군수에게 보고하여라. 나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윽고 김창수는 벗어두었던 두루마기를 입고 유유히 주막을 나섰다. 사람들은 모두 몰려나와서 당당하게 떠나는 김창수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